저 잠깐만 초등학교 손들었는데 난 우리 애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고등학생이나요? 고3, 고2, 고1 1학년이 많으시구나.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왜 그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안 됐냐 그런 건데요. 이제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제가 스카이캐슬의 뭐 실존 모델이다 그러는데 저는 컨설팅을 안 해요. 뭐 개인 컨설팅 이런 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 모델은 아니고 이 사람의 전력이 서울대 입학사정관인데 나도 서울대 입학사정관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 이제 KBS에서 PD가 저를 와서 인터뷰를 해가면서 제가 입시라는 거 이런 거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또 다른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학생부 두 부를 보여주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외고 학생과 일반고 학생 두 부를 보여주는데 외고 학생은 30쪽, 일반고 학생은 15쪽 두 개를 보여주면서 어떤 애하고 묻길래 뭐 있을 거 다 있네요 그랬거든요. 좀 약간 양은 적지만 그랬더니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되더라고요.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딱 7초 나왔어요. 7초. JTBC의 이규현의 뭔가 스포트라이트인가 하는 방송이 났었는데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가 뭐니를 하는 동안에 또 책에도 그랬고 이제 책을 많이 읽어라 이런 얘기 했는데 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해력이 중요해서 수능 볼 때도 수능 국어 어떻게 잘 보지? 지금 이제 영어는 대부분 뭐 1등급을 맞거나 아무리 안 맞아도 2등급 맞을 거예요. 왜냐면 2등급까지가 거의 25% 되거든요. 그러니까 80점 못 넘으면 공부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89점은 맞기 쉬운데 90점 맞기가 좀 어려워요. 영어가. 근데 이제 영어 공부는 어느 만큼 되는데 수학도 뭐 쉬웠다 어려웠다 하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수학 문제는 별 걱정이 없는데 늘 발목을 잡는 게 의대 갈 때도 국어, 공대 갈 때도 국어, 문과대 갈 때 서가대 다 국어가 발목을 잡거든요. 발목을 잡는 기본이 뭐냐면 독서를 해야 돼요. 애들이 어휘를 몰라, 어휘. 애들이 뭐 무모한 도전 그러면 애들은 금방 무모, 그 무모한 형제들 뭐 머리카락이 없다고 뭐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해요. 이제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러고 이제 그 초등 입시 설계 초등부터 시작하라 그 책이 사실 초등용은 아니에요. 초등부터 책을 읽고 가다 보면 현재 입시는 이렇고 앞으로 초등학교 5학년 이 아래들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애들까지 입시는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써놓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가 보면 딱 맞을 초등학교 때도 그 책을 많이 읽으세요 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그 뒤에 있는 건 요즘 얘기예요. 요즘 입학사정관들이 책을 어떻게 그러니까 학생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는 얘기가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책 읽는 습관을 길러라라고 얘기하고 이제 문제집이 없는 이런 책장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문제풀이 안 하는 거죠. 왜 문제풀이 왜 안 할까요? 수능을 이제 뒤로 미뤄둔 거죠. 2학년 때까지는 뭐 공부를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면서 자료조사해서 글도 쓰고 그러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이제 공부를 해간다인데 그래서 내 책꽂이에 책 제목을 꽂아라. 제목만 읽으면 되냐? 다 읽으면 가라라. 한꺼번에 여러 책 꽂지 말고. 왜냐하면 많으면 안 읽어요. 그리고 책은 사면 잘 안 읽어요. 빌려야지 반납기간이 있어야지. 그 대신 독서록을 써라.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런 게 여기에 나오죠. 입시설계 초등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목차가 있는데 여기에 고교학점제도 있고 IB 교육과정도 있고 자유학년제 지금 이제 중학교가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바뀌었어요. 한 학기는 10시간, 한 학기는 3시간 자유학년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과 내신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입시제도에서 2028년 이후까지 추후 금년 거서부터 있고 수능 학종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학생부 종합전 평가는 어떡하지? 뭐 그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지금 고등학생은 사실 여기가 핵심이죠. 도서관에 가면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부가 뭐니를 방송하면서 쭉 보니까 아이가 공부를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엄마가 행복하니까, 내가 공부하면 엄마가 행복하니까, 엄마가 행복해져야지 아이가 공부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엄마가 기뻐하는 장면인데, 그 녹화한 중에 임승대 씨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임휘예요. 네, 중학교 1학년인데 뭐 최상급까지 갔대요. 아마 대치동에 온 것 같아요. 위례 살거든요. 학원을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공부를 안 해요. 공부 왜 안 했을까요? 아이가 최상급으로 올라가서 자랑스러운데 엄마가 덜 기뻐해주고 덜 기뻐했대. 당연한 듯이 그랬고, 너 이제 앞으로 영재고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압박만 주고 칭찬을 덜해서 이제 안 할래요. 지난주에 만났어요. 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특집으로 만났는데 아마 금요일 내일 방송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잘 알아야지 아이에게 정보를 줄 수 있다인 건데, 오늘 이제 들어오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겠죠. 마지막에 쓴 말이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인데요. 이게 언론에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게 나한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컨대 고3은 불리해 이렇게 나와요. 요즘에 고3 불리하다 그러면 나한테 맞는 정보죠. 그러면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얘한테 맞는 정보가 되잖아요. 근데 고3 불리해 그러니까 불리하다고 애들이 공부를 안 하겠구나, 나도 안 해야지. 그건 대중적인 정보죠. 그죠? 고등학교 2학년은 동아리를 못해서 어떡하죠? 그럼 나한테 유리하게 하는 방법은 뭐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그런 정보들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KBS의 도전 골든벨을 아직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안 봤어요. 1999년부터 했던 건데, 내가 99년에도 그때 이제 교사였으니까 녹화를 하고, 근데 2010년에도 녹화를 했었어요. 우리 학생들 100명 선발하는 일을 했었는데, 도전 골든벨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와서 이제 짧게 10분 강의하고 뭐 좋은 말씀을 해주라고. 제가 그랬죠. 현재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처음 겪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뉴노멀의 1세대다. 지나간 세대는 Z세대인데, 지금 20대 초반 사람들이 Z세대인데, 여러분들은 Z세대의 아랫세대로 이제 뉴노멀 시대의 선두자 아니냐. 나한테 불리해라는 말 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유리한 방향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방향으로 고민을 하세요 하고 녹화를 했는데 안 잘릴 것 같아요. 거기 PD한테 박수 받고 칭찬 받고 나왔어요. 방송은 아마 6월 7일 날 저녁 때 할 것 같은데, 저를 나오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불리하다 그러는데 불리한 거 없어요. 비교과를 열심히 하면 대학 가는데 유리할까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정보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 그 고민인 건데, 그때 이제 고급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컨대 신문에 입학사정관은 자기소개서부터 본다. 서류가 있어요.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학교생활기록부에 창의적 체험활동 등등 비교과, 그 다음에 그 교과 비교과 단위 독서기록 같은 그런 것,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런 게 서류잖아요. 근데 그 40몇 개 대학의 입학처장한테 물어봤더니 입학사정관은 뭐부터 먼저 보냐, 이게 제일 먼저 본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기소개서부터 본다 그랬대요. 맞을까요? 그 말이 나한테 맞냐? 우리 애는 스카이 갈 거거든? 그 맞냐? 우리 애가 가천대 갈 거야. 맞아요. 건대 갈 거야.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스카이 갈 거야. 안 맞아. 왜 안 맞을까요? 정보가 학생부에 다 있어요. 자,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우리 애가 공부 잘하거든? 그러면 열심히 했을 거고
필기를 해가면서 방송을 잘 들었을 거고, 그것이 뭐 쌍방향이든 일방향이든 잘 들었을 거고, 그리고 모르는 것들은 옆에 써놓고 질문할 기회가 있으면 질문하거나 알아봤을 거고, 선생님이 과제 내려올 때 시간 맞춰 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얼굴을 안 봐도 누군지 알아요. 아, 어떤 애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1학년이라도 알고 2, 3학년이면 전년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죠?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럼 자기소개서 안 봐도 이 사람이 어떤 학생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은 자기소개서부터 본다라는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좀 레벨이 낮은 대학 입학사정관들한테 물어본 거지. 40개 대학에 물어봤대.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스카이 다야. 3개 대학에 물어봐야지. 40개한테 물어보냐고. 그죠? 안 맞는 정보인 거예요. 맞는 정보를 어떻게 구할까요? 맞는 정보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째는 공신력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데, 그게 그렇지 않다면 대학은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뽑으려고 할지에 대해서 그냥 기준을 스스로 세워보는 거예요. 초등학생인 줄 알아가지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초등학생 이야기지만 그 아이들은 고등학생도 어리고요. 고3이라도 힘드니까 계속해서 보상을 주고 지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어, 힘들어하지 말고 열심히 해, 그리고 안아주고. 애도 엄마를 안아줘요? 왜 안아줘요? 방송에 나온 모든 아이들이 안아주는 걸 엄마가 좋아하니까 안아준다. 엄마가 좋아서 안아주는 애 거의 없어. 나를 물어보니까 엄마가 제가 안아주면 엄마가 좋아해요. 제가 앞에서 수다 떨어주면 엄마가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학 진도 너무 빨리 나가지 말고 그 좀 일단 그 학습 결손을 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전에 2년 전쯤이죠. 그 수학 현우진 강사 메가스타디, 그 친구가 그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강남 메가스타디 현우진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 유튜브에서 한 29분 정도 되는 동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현우진도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빨리 나가지 마라. 학교 좀 잘 가라. 그 학기 것만 공부해라. 하는데 이게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그 학기 게 아니라 지난 걸 해야 돼요. 지난 걸 외워야 되는, 지난 거 안 외우고 나면, 안 외우면 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 방송을 할 때쯤 되면 제가 현우진의 얘기를 인용해야지 믿었는데 요즘은 제 말을 믿어요. 추세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예습보다는 복습을 해라. 많이 보셨죠? 복습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노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스카이캐슬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학생이 엄마 앞에서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중학생인데 엄마 앞에서 설명하는데 엄마가 버럭대니까 엄마가 화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에이씨 지금 나가버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엄마 앞에서 설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엄마 앞에서 설명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용기가 필요해요. 아이가 설명하다 버벅대면 그냥 칭찬해 주세요. 그래도 잘했어. 더 해봐. 이렇게. 칭찬하기 싫으시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나중에 다시 할 거지, 뭐 그런 정도로. 근데 이제 아이가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모르면 못 하는데 이해하고 있나 오해하고 있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가 설명할 때 들어주긴 하지만,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면 친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고, 앞으로 면접도 녹화한대요. 올해는 다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부 대학만 시범적으로 녹화를 할 건데, 면접 녹화 연습하는 녹화 카메라 앞에서 면접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설명할 때 동영상 촬영해서 그냥 보는 거죠. 조그처럼 스마트폰을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하는 거죠. 일단 옛날에는 오답노트를 써라 라고 얘기했는데, 오답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개념들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목차예요. 목차를 쓰고 목차 옆에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배우는 것의 목차와 배워야 될 학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나 하는 것을 쭉 써본다는데, A3 용지나 아니면 뭐 전지를 놓고
이 과목에서 배워야 될 걸 쭉 써보는 거예요.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냥 붙여둬요.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보는 거죠. 아,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거구나. 내가 배우는 과목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거구나. 그런데 글쓰기 논술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력 글쓰기가 4단원이에요. 그러면 4단원에 1, 2가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이런 내용이다라고 안 보고 써보는 거죠. 옛날에는 수능을 보려면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맞아요. 오답 노트를 보고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디가 함정인지를 연습을 해야 돼요. 수능 공부예요. 근데 학생부 종합분석 방식의 공부는 일단 개념을 지나갈 때는 이걸 해야 돼요. 2학년 학부모님도 많으신데 수능 과목은 다 2학년 때 배워요. 거의. 문학과 독서를 2학년 때 배우고, 수완수투를 2학년 때 배우고, 영화 영투도 2학년 때 배우고, 과학원 4과목 다 2학년 때 배우고, 사회도 2학년 때 공부를 해야 돼요. 사회 왜 2학년 때 공부해야 되냐면 다 맞으면 1등급, 하나 틀리면 2등급인 과목이 많아요. 다 맞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올해 내가 수능 과목을 2학년인데 아직 안 정했으면 정해야 돼요. 3학년인데 아직 안 정했으면 지금 정해야 돼. 3학년이 수능 접수하면서 정하는 학생도 있는데 대개 3, 4등급이에요. 다 맞기 어려워요. 어디든지 킬러 문항이 있어요. 다 맞기 쉽지가 않아요. 수능 공부 그렇게 해요. 1등급이 4%, 2등급이 12%잖아요. 시험 문제가 쉽든 어렵든 2등급은 대개 11, 12%에서 잘려요. 1등급은 5, 6, 7, 8, 9까지도 가요. 5, 6, 7, 8까지도 가는데, 그런데 2등급은 그래도 12 정도에서 잘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내가 2등급은 맞아야 돼. 수능 체제로. 아니면 다 맞고 정시로 갈 거야. 그러면 과목은 2학년 때 정해라. 2학년 때 정해서 개념을 잘 배우고 난 다음에 3학년 때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3학년 때 배워가면서 하면 다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맞는 학생 물론 있지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수능에서 잘 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개념도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빼먹진 않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가 지금 배우는 과목에 학교 시험 공부한다, 배워가고 있다, 학교 시험 공부한다 그럴 때 이렇게 해라. 근데 우리 엄마들이 학교 다닐 때하고 교과서가 달라졌어요. 교과서 얇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교과서 안에 설명이 다 써있는데 지금은 한 페이지 안에 개념만 들어있고 개념과 핵심 내용이 있고 그냥 바로 학습활동이에요. 기본 학습활동과 심화 학습활동. 되게 학습활동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뭐 해보자야 다.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같이 해보자, 발표해보자, 실험해보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념을 써놓고 난 다음에 실제로 하면서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교육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성주의라는 것 때문에 구성주의적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시험을 볼 때는 구성주의든 구조주의든 중요한 문제는 알 건 알아야 된다, 외울 건 외워야 된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수능 문제 풀러 갈래? 수능 문제를 풀래? 아니면 뭐 그냥 네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써있는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받을래? 근데 학교 지필고사도 보잖아요. 60%의 지필고사 성적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 수능 문제 스타일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저수력 문제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고 문제 풀면서 점검한다. 기억나세요? 여민지 축구선수 자기가 훈련 받으면서 했던 내용을 이렇게 썼다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난 거예요. 이게 신문 기사 사진. 언제적 여민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날짜가 안 써있네. 여자 축구 선수도 이렇게 꼼꼼하게 자기 상황을 쓰고 반성하는데 너는 뭐냐 도대체. 초등학생도 이 정도는 한단다 야. 이게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노트예요. 노트 필기할 때 주의점 뭐냐면 플래너 마찬가지인데 여학생의 특징 10가지 색을 가지고 알록달록하고 이쁘게 만든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한다. 남학생의 특징, 대충 해서 쓸모없이 만든다. 그래서 공채 어릴 때부터 노트 필기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고 글씨를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뭐 노트 필기할 때는 이런 정도 좋아요. 여백을 남겨두는 것. 그래서 자기가 내용을 쭉 써가면서 옆에다 이렇게 쓰는 건데,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이래요. 그냥 백지에다가 뭐 얘기하는 거 막 써요. 그러다 궁금한 거 여기다 물어보고 여기다 써놓고 뭐 그랬다가, 근데 나중에 칼라펜으로 이렇게 그 형광펜 처리도 해서 질문이 뭐였는지,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들, 여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것도 써놓고 보는 거거든요. 필기를 이렇게 여백에다가, 책 여백에다가 조금씩 하는 건 수능 공부 방식. 전반적으로 흐름을 쭉 그냥 적어가는 것이 이게 온라인 공부 방식인데, 현재 3학년은 매일 등교하지만 2학년은 격주로 갈 거예요, 아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공부하니까 공부가 안 돼요 라는 학생들은 왜 그러냐면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영화와 마찬가지고 두 번째 보면 첫 번째 못 봤던 장면이 더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지나갈 때 똑바로 못 본다는 뜻이죠. 이걸 써가면 안 졸고 내용을 따라가게 돼요. 졸지 않으면서. 그래서 필기를 하는 게 좋다. 안 졸리고 집중 엄청 잘 된다. 그리고 궁금한 거 질문했어요. 선생님이 야 얘는 질문도 다 해. 이렇게 써주겠다. 생활기록부에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새로운 걸 찾아보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대학이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고등학교는 일주일에 34시간 수업하는데 대학은 대개 18, 19학점 정도 하잖아요? 작거든요, 수업이. 왜 그럴까요? 조금 가르치고 많이 연구하라고. 너한테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많이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학점 자체가 적다. 학점 자체가 적은데 이런 방식이 대학 공부하는 방식인데, 지금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방식이 바로 대학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을 잘 견디면 나한테 유리하다. 자유학년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도 넘어가도 되고, 초등학교 5학년 아래 얘기예요. 넘어가도 되고, 다 넘어가고, 이것도 요즘에 뭐 교육 체계가 바뀌어요. 뭐 하는 거 다 초등학교 5학년, 초5 얘기입니다. 다 넘어가도 돼요. 초5가 되면 뭐가 생기냐면 고교학점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수능은 서술형이 들어옵니다. 근데 논서술형 수능을 보는데 현재 문제에 논서술형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현재 선택형 문항이 있고 논서술형 문제가 별도로 시험을 보거나, 아직도 정해진 거 없어요. 2028년이니까. 이것 다 지나가도 되고, 더 미래 다 필요 없고, 이제 그 이후 현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학종 수능 내신의 딜레마가 있는데, 아이가 겪는 거예요. 내가 학종으로 가야지 그러면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2학년 학생들은 추천 교과 전형이 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내신이 좋거든. 그러면 내신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아이들이 듣는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듣는 과목이란 곧 학종에서는 싫어하는 과목이에요. 상충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과목을 할까? 라는 건 학종으로 간다. 아니면 쉬운 과목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을 들을까? 예컨대 사회 중에 선택을 해 라고 얘기하면, 학생이 한국지리 선택했어요, 사회문화 선택했어요, 동아시아 선택했어요. 그러면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쉬운 과목이고 선택자가 많아요. 근데 윤리와 사상 했어요, 세계사 했어요. 그러면 수강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등급 맞기가 나쁘죠. 근데 대학은 윤리와 사상은 철학이고 세계사는 역사잖아요. 문사철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좋아해. 그러니까 선생님은 야 도전해!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죠? 내신으로 추천받으려면 그거는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면 안 돼. 망해. 어려운 과목 소수 선택자가 했는데 네가 만약에 5등급 맞았다고 생각해봐. 팍 망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추천 못 받아. 그죠?
근데 그게 그 스카이캐슬에서 전교 1등에서 직윤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등급이 나와 좋은 등급이 나와야 추천을 받거든요. 어떤 게 저 같으면 어떻게 권하냐면 만약에 서울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직윤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일반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추천받으면 훨씬 쉬울 것 같죠? 추천은 1등만 와요. 추천은 1등만 온다. 그것도 동네 1등은 안 와. 센 1등만. 센 학교에 1등이 와요. 일반 전형은 2등 이하가 와요. 1등은 다 거기 왔으니까. 그죠? 그러면 네가 서울의대 올 때 직윤으로 갈래? 일반으로 갈래? 똑같아. 별 차이 없어요. 직윤이나 일반이나. 그런데 뭐 4대 생물교육과야. 그러면 일반이 세고 직윤이 좀 낮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이 근처에 가장 가까운 학교가 뭐지? 단대보고. 단대보고 가까운가요? 네, 단대보고의 전교 1등이에요. 서울대 생물교육과 직윤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지원 안 하겠죠? 그죠? 네,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좀 경쟁이 없는 데는 직윤이 더 약하고 일반 전형이 세다. 그런데 아주 센 과들은 직윤이나 일반이나 별 차이 없다. 근데 애들은 왜 일반 전형으로 안 오고 직윤으로 오고 싶어 할까요? 일반 전형 면접이 길어요. 그죠? MMI를 하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나중에 대학을 가면 어려운 과목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죠. 당연히. 아이가 물화생을 하는 아이가 있고 물리 빼고 화생지를 하는 아이가 둘이 똑같이 의대를 갔어요. 누가 도움이 될까요? 물리한 학생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의대도 의공학 쪽이 있기 때문에 물리하기를 원해요. 물리를 해가지고 오길 원해요. 그러니까 예전과 좀 달라졌어요.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의대 정원이 지금 고2부터 500명은 될 것 같다. 빨리 공대로 가서 공대 우수자가 되면 재산을 1조 원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의대 갈까요? 공대 갈까요? 뭐 그럼 갈림길에 서겠죠. 500명 는데 의대 가기 쉬워지겠네. 의대 가면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의대로 500명이 가면 실제로 한 1000명 정도가 빠져나갈 거고 경쟁자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도 생각하면서 재수해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공대 가기 쉽죠. 그죠? 예전 같으면 서울공대 못 갈 애들이 서울공대 대부분 많이 갈 거다. 네. 어쨌든 의대를 가든 어느 공대를 가든 어려운 과목을 고등학교 때 해놓으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과목을 고등학교 안 하면 대학 가서 배우지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레벨이 낮으면 예컨대 연세대학교 컴퓨터학과를 가면 1학년 때 공업수학 1, 2를 둘 다 필수로 배우는데 근데 숭실대나 광운대 수준에 가면 1학년 때 공업수학을 못 배워요. 수학을 못하니까. 그래서 대학 수학 1, 2를 배우고 공업수학이 2학년에 있어요. 그것도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 실제로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 진짜 우수대학교 명문대 스카이 나온 애들이 대부분 뽑히더라. 왜 그럴까요? 배운 과목이 1학년 때부터 어려워.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어려운 과목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추천 전형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운 과목이 싫은 거예요. 이쪽은 학종으로 갈까 수능으로 갈까인데 수능 과목만 공부하는 거죠. 내가 어려운 과목 공부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수능 과목에 집중해서 그것만 할까. 수능으로 내가 서울대 가야지. 그러면 내가 이과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과학 2 한 과목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1 하나 2 하나를 다른 과목으로 봐야 돼요. 되게 지환생 2를 많이 봐요. 생환지 2거나 지환생 2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했어요. 그것만 열심히 했어요. 대학 가보니까 이게 뭐야? 남들은 화투도 하고 생투도 하고 물투도 해가지고 왔는데 나만 안 했네 이렇게 되다. 언제 공부해요? 휴학해야지 공부해. 시간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부를 잘한다. 그럼 그냥 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쪽을 포기하고 가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추천 전형을 염두에 두지 말고 나중에 추천 받으면 좋은데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때 할 만큼 해놓으면 너한테 유리해.
다음에 이제 학종이 빠진 아이들, 애초에 내가 들어와서 시험 봤는데 1학년, 2학년 때 내신 폭망했어요. 그러면 난 수능으로 갈까, 내신으로 갈까? 그래서 이제 아예 수능 과목만 할까, 아니면 쉬운 과목은 그래도 전부 다 해가지고 내신을 어떻게 좀 살려볼까? 그래서 갈등이 있고요. 점점 버리면 버릴수록 수능을 잘 보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수능 잘 못 봐요. 영어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빈칸 채우기가 있는데 그거는 맞지만 장문 독해를 못해. 의미를 모르고 국어를 망쳐. 그래서 국어와 영어의 일부를 망치고 나면 대학을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냥 수능 과목이 아니라도 열심히 해. 그러니까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는 여기에요. 내가 물리를 할까 말까, 미적분을 할까 말까. 문과 학생들에게도 지금은 이번 교육과정은 미적분과 기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교육과정 해설서에 써 있어요. 난 문과니까 미적분 수학 잘하는 애들하고 부딪히면 안 되지, 불리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해라. 문이과 통합이란 무엇이냐? 1번 1학기 때 통사통과라는 과목을 배운다. 그게 문이과 통합이고요. 두 번째 문이과 통합은 이과형이었던 수학을 문과도 배운다.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경제수학과 공업수학 중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다시 공업수학과 경제수학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이제 지난해에 교육부는 대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3개예요. 1번, 2번, 요거 말고 3번 맨 밑에 이렇게 말했지만 이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한다라고 돼 있어서 출신 학교가 어딘지를 모르게 하겠다는 거죠. 출신 학교가 어딘지 모르게 하면 우리는 불리하겠죠? 좀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신 자체가 좀 나쁘거든요. 그죠?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글쎄요. 유리한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학교인데 규모는 굉장히 6학급이 있어요. 예컨대 한평에 있는 학다리 고등학교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대치동에 있는 학교는 성적이 떨어지겠죠? 한평 학다리 고 학생이 내신이 좋아요. 그래서 지원하면 대학은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뽑아요? 그냥 뽑는 대학은 한양대밖에 없어요. 다른 대학은 면접을 보거나 수능 최저가 있어요. 다 장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미세한 차이가 뭐냐면, 미세한 차이가 예컨대 단대보고 1등과 숙명여고 1등이 있다. 근데 어떻게 이수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학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평가를 하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유리할 것 같아. 아니야. 이렇게 왈가왈부 하겠죠. 어쨌든 현재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한다. 그래서 블라인드 평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고급 프로파일은 2학년부터 자기소개서 양식이 바뀝니다. 내용이 줄어요.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추천서는 곧 없어져 버려요. 근데 추천서는 원래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추천서 있는 의미가 뭐냐면 아이하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하고 시컷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한테 적합한 과는 공대의 산업공학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서 의대로 바꿔가지고 서울에 내요. 추천서가 있으면 못 내죠. 추천서에 산업공학 간다고 써놨으니까.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진로를 이렇게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라는 게 있는데, 전교 한 2, 3등 하는 학생이 공부 아주 잘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집에 가면서 나 산업공학과 가야지, 앞으로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버는 1조 원대 재산을 가진 재산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첫발걸음이야 하고 자부심 있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너 무슨 과 하려고 하냐? 저 산업공학과 하려고 하는데, 야, 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쪽팔리게 산업공학이 뭐야, 의대 가야지 라고 얘기해서 화가 나서 서울에 지원했다. 추천서가 있으면 못 받고 있을 텐데 화가 나도. 근데 추천서가 없으면 바꿔버리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이제 학교나 아니면 뭐 이런 그런 영향으로 추천서라는 걸 두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추천서는 온정주의로 쓰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평가할 게 없어요. 근데 없어진대요. 없어지니까 없어지면 됐어 이렇게 되고, 대입전형은 비율 조정해서 정시 40% 늘린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냥 또 하나는 뭐냐면 요 수도권 대학 대상 지역 비용 선발 10% 이상 교과로 10%를 뽑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교과로 10%를 뽑으세요라고 돼 있고, 수능은 이제 2학년부터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을 선택하는데 뭐가 유리하지? 몰라요. 현재는 몰라요. 지금 2학년 같으면 수학 가를 보는 학생이 이제 가형이 없어지잖아요.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하는 학생이 아마도 10만 수준 되려나? 그것도 기하하고 양분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뭐가 유리하지? 하는데 대학이 만약에 미적에다가 가산점을 주겠어요. 그럼 몰라도 미적과 기하 아무거나 봐도 돼. 공대에서 이공계통해서 미적과 기하를 보면 된다라고 정해놓긴 했어요. 현재는. 여기다 점수 가산점 주겠다는 말은 없어요. 요거는 아니고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봐라. 인문계는 셋 다 봐도 되는데, 셋 중에 아무거나 봐도 되는데 이공계는 이걸 봐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들은 있거든요. 미적분 보는 게 유리할까? 기하 보는 게 유리할까? 신만 알아요. 신만. 아무도 몰라. 신만 알아요. 어떤 과목이 어떻게 돼서 더 잘 볼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로 다 평균을 가지고 맞춰줄 텐데 평가원이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뭐 그런 것에 따라 다르다. 잘하는 거 해 그냥. 여기서는 뭘 선택하지? 뭐 이과 애들은 문법을 좋아하니까 이거 선택할 거야라고 소문이 많지만 모를 일이죠, 그죠? 그것도 모를 일이야. 내년에 봐야 아는데, 뭐 독서 문학하고 헌법과 작문은 독서하고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걸 할래? 아니면 언어와 매체에서 새로운 걸 할래? 좋은 걸 해야죠. 영어 원투는 무조건 다 맞아라. 영어 원투는 90점 넘기면 되죠. 90점 넘긴다고 공부하면 꼭 89점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시험을 얕보잖아요. 그럼 공부를 안 하는데, 그러면 91점 맞을 수 있게 시험 문제를 내면 지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 더 틀려서 89점을 맞아요. 그죠?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잖아요, 평가원이. 그럼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해요. 영어 어렵네? 그죠? 그래가지고 90점 맞게 내잖아요. 그럼 괜히 94점을 맞아요. 그러니까 6월, 9월 모평에 따라서 아이의 성적이 저절로 왔다 갔다 해요. 공부를 하고 안 하고가 달려있어서. 그러니까 두 개의 축이 움직이는 거죠. 평가원이 쉽게 내냐 어렵게 내냐는 한 축이 움직이고, 한 축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냐 안 하냐의 조합이 움직이는데, 6월, 9월 모평과 2학년 때 공부 수준이 실제 시험 봤을 때 수준을 나타내는데, 무조건 시험 문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라. 난 이제 탐구 과목도 막 선택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2022년 대입 고3을 제외한 이 대입 전형은 앞으로도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학년과 1학년은 비슷하게 갈 것 같다. 달라진 거 없네? 2021에 비해서 뭐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이렇게 달라진 거 별로 없다 이렇게 보이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숫자로 보면 이래요. 교과 전형이 없던 게 생겼어요. 건대 교과 전형, 경희대도 없던 게 생기고 없던 게 생기고 없던 게 생기고 없던 게 생겼고 없던 게 생겨서 10% 가까운 숫자가 교과 전형 추천으로 생겼어요. 이 학교는 교과가 없고 다 종합이 있었는데 종합을 팍 바꿔버리고, 논술은 별로 아직은 안 줄었어요. 논술을 줄이는 학년은 지금 중3. 현재 중3은 논술이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근데 대학은 논술 전형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학이 논술 전형을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반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죠? 응시료? 건물리려고. 근데 이게 정산해서 남는 거 별로 없어요. 대학은 논술 전형을 해야 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논술로 붙은 애들이 다 등록하고 안 그만둬요.
대학이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반수생이에요. 뽑아놨는데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3학기 동안 충원이 안 돼요. 앞으로 남은 3학기 동안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동안 안 되고 3학년 1학기 때나 편입을 받을 수가 있는데 편입을 100% 못 받아요. 편입할 수 있는 비율이 보통 7, 80% 아니면 이게 교육 여건에 따라서 편입 비율이 정해지는데 우리나라 대학이 100%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반수생이에요. 반수생이 안 생기는 데가 1번 논술, 2번 학종 비슷해요. 두 개가 거의 안 생겨요. 교과는 조금 생기고 수능은 무지하게 많아요. 내가 수능 2문제만 통하라. 내가 왜 이거를 뭐 2학기를 왜 다니냐. 내가 지금 비록 건대 왔지만 내년에 다시 가서 서울대 가야지. 내가 서울대를 왜 못 갔어. 기껏 과목별로 한두 문제씩 더 틀렸는데 원래 아는 거였거든. 그냥 컨디션이 나빴어. 그러니까 이걸 늘리기가 싫은데 정부에서 이건 40%로 맞춰! 그래가지고 40% 해놓고 이건 10%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말 잘 듣죠. 돈이 없어요. 대학이 돈이 없어가지고 오늘 그걸 이제 고기사업이라고 그래요. 고교 교육 정상화 지원 사업, 기여 사업이라고 하는데 고기사업 결과가 발표돼서 지금 엠바고가 걸려가지고 12시에 온라인, 그 다음에 오프라인 신문, 오프라인에 나오는 신문은 내일 보도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인터넷에 돌고 있어요. 돈 어디다 주는지 국면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걸 핵심 뭐냐면 학종 준다. 그리고 교과 넣는다. 추천 전형 넣는다. 그리고 수능 전형 40%로 맞춰진다. 인 거죠. 근데 작전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무엇이어야 되냐면 이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과 면접을 보는 대학이 있는데 면접을 보는 대학에 가려면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면접 보기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수학을 보는데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미적분이나 기하 문제에서 내겠죠. 백타는 못 내요. 과학고등학교만 있고 일반고는 없으니까 일반고에 없는 것은 면접 문제에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교육과정에 있는 것 중에 어려운 건 낼 텐데 나 그냥 수능 잘 보려고 무조건 안 하고 그냥 기하만 했어. 혹은 뭐 학교에서 미적을 선택하지 않았어.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래 추천받았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면접을 보려면 이거를 해야 된다. 이 학종 방식으로 공부해야 된다. 뭐죠? 난 수능만 공부할 거야.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해.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내용들은 다 학생부 종합전형 공부 방식으로 해야지만 성공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공부한다는 건 뭐죠?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 중에서 남들이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난 선택했어 라는 거고 그 열심히 공부했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선생님 이거 찾아보고 실험해봐 실험하고 보고서 써봐 보고서 쓰고 그랬다는 거죠. 숫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 교육부가 지목한 이 대학들은 학종을 줄여라 라고 지목한 학교에서 얼마나 줄였냐면 4,000명 정도 줄였습니다. 입학생에. 늘어난 건 교과전형이 2,000 가까이 늘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는 정시가 늘었겠죠? 그죠? 정시가 늘었습니다. 우리의 수능 잘 봐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별 문제가 없는데 있어요. 그래 가서 보면. 어떤 아이가 첫 번째 수능을 볼 때는 중학교 때도 다 맞던 영어를 5개 더 틀리는 바람에 재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영어는 다 맞았는데 국어를 또 몇 개 더 틀리는 바람에 마음에 드는 자기가 가려고 하는 데가 못 가서 삼수했는데 그 다음에는 2년 동안 거의 다 맞은 수학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어서 수학을 몇 개 더 틀려가지고
3년 동안 시험 본 걸 더하면 수능 만점자예요. 그러나 계속 시험을 봐도 어느 것 하나씩 돌아가면서 망치더라.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수능의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대학이 반영할 때 서울대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앞으로 탐구 영역에 고정 점수를 안 준다 이렇게 발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과목이 쉽게 나서 최고 표점이 낮잖아요. 그럼 그냥 못 가. 어떻게 하나? 그런 이제 왜냐하면 서울대 입장에서 보면 서울대가 그 보정 점수를 주어야 돼. 그건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성적을 주는 사람이 알아서 줘야지. 성적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줬대는데 그건 그쪽에서 책임져야 되지. 우리가 왜 보정할까요? 근데 이게 그 탐구 영역의 보정 점수는 서울대 다르고 고대 다르고 연대 다르고 다 달라요. 보정 점수를 내는 방식이 다르고 보정 점수에다가 그 대학이 이 문제는 너무 쉬웠기 때문에 더 플러스로 보정 점수를 주기도 하고 서울대는 그렇게 줘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안 줄래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또 달라질 수도 있죠. 수능에 목숨 걸지 마라. 일단 수시 육회를 버리지 않고 하는 게 맞다. 공부 애가 잘하면 뭐 3학년 때 문제 풀어도 다 맞는데 의구심이 들시겠지만 제가 만난 수능 만점자들은 2학년 때 하나 틀렸는데 3학년 때 만점 맞는 애들은 없어요. 3학년 때 공부했는데 갑자기 만점을 받았어. 대입전형을 요약하면 정시는 40%, 학종은 40% 근처. 서울대는 훨씬 많아요. 아직은 70%. 그 다음에 논술은 그대로. 근데 원래는 뭐냐면 논술을 없애서 이거를 늘리고 논술을 없애서 이거를 늘리기로 했어요. 근데 논술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줄어든 폭이죠. 현재 1학년은 이게 2학년 얘기예요. 2학년은 5월 1일 날 발표가 됐어요. 각 대학 홈페이지에는 4월 말 일부로 올라가 있어요. 모집 요강을 시행 계획이라고 해요. 시행 계획인데 말로는 시행 계획이지만 모집 요강인 거고 물론 3학년이 되면 수시 모집 요강, 정시 모집 요강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한번 발표하면 바꾸지 못하는 내용은 2학년 4월 말에 발표를 해요. 그럼 2학년 4월 말일 날 홈페이지에 지금 있으니까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요거 200명인 학교에서 한 명씩 추천하면 120명 넘게 추천을 해야 돼요. 복수로 추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6등급인 애를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상위 10개 추천하는데 한 50명은 추천받게 되면 평균이 5등급은 간다고? 못 가죠. 왜냐면 어떤 데는 복수로 할 거고 수능 최저가 있는 추천인데 난 수능이 나빠요 못하는 데도 있고 면접이 겁나서 안 할래요 그런 학생들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대학으로 보면 이걸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요. 충원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정시로 넘어가겠죠. 그죠? 정시로 넘어가면 수능으로 뽑아야 되는데 수능으로 뽑으면 한 학기 다니고 그만둬요. 그러면 대학 망해. 그래서 지금 1학년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2학년의 경우는 정시가 여기서 생긴 문제로 인해서 정시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정시 선발 인원이 추가로 늘어난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체로 교과전형, 종합전형은 종합전형이고 수능은 수능 잘 보면 되고 그런데 교과전형은 뭐지? 논술은 논술 잘 보면 되는데 교과전형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과 있는 전형이 있는데 수능 최저가 있으면 수능 잘 보면 됩니다. 그렇죠? 아시죠? 수능 최저 제일 높은 대학은 고려대. 고려대학교 중하위권 대학은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합격해요. 가끔 고려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건축 건설환경공학부가 있는데 거기는 총원율이 600%예요. 10명 뽑으면 60등 안에 들면 가는 거니까 가기 진짜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수능 최저를 맞추면 갈 확률이, 붙을 확률이 거의 80%는 돼요.
근데 애들이 안 가요. 왜 거기 충원율이 낮을까요? 거기 토목과인데 역학을 해야 돼. 애들이 진짜 싫어하거든. 잘못하면 지방에 다리 놀러 가야 되는데 길 닦으러 가야 되는데 공부도 어려워. 그렇다고 뭐 럭셔리하고 뭐 임금이나 맞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 애들이 안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수능 체제가 있는 전형을 간다는 건 곧 뭐예요? 곧 수능을 잘 보면 갈 수 있는데 그것도 뭐 의대다. 뭐 그러면 실제로는 수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교과도 좋아야 되고 수능도 좋아야 되고. 근데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이 있어요. 추천을 했는데 수능 체제가 없어요. 그러면 면접을 봐요. 면접을 보는데 이 면접이라는 것이 그 문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면접을 보려면 수능 체제가 없는데 이 면접을 보려면 학종에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여기에 도달한다. 학종 배우는 방식은 뭐죠? 이제부터 얘기를 할게요. 학생부 종합전형 방식은 뭐냐? 근데 여기 참고로 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1학년부터는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교과 60%에다가 서류 40%를 정성평가하겠다고 그랬는데 교과 반영하는 게 10과목밖에 안 돼요. 변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60은 괜히 있어, 괜히. 실제로는 여기야. 그러니까 이 대학은 이게 뭐예요? 학종이죠. 그죠? 그러니까 교과의 탈을 든 학종. 그러니까 각 대학도 보면 이렇게 뽑고 싶은 거예요. 교과의 탈을 든 학종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 교과는 4등급이거든. 근데 건국대 같은 경우는 추천 인원도 없어요. 추천만 한다는 거지. 그냥 추천을 하면 돼. 그래서 내가 그 학교에다가 추천해 달라고 얘기하고 지원했는데 앞에 교과는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것도 단계도 아니에요. 종합. 그러니까 교과가 나빠도 이게 좋으면 다 붙는다. 완전 거의 이제 99% 학종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대학들도 충원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1학년부터. 지금 2학년이 발표했으니까 할 수 없고 1학년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학종 방식을 무시하지 마라. 학종 방식이란 뭐냐면 이제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중요한 게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을 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네 가지 요소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 이거 안 되면 떨어져. 인성. 인성이 나쁘면 떨어져요. 근데 태강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인성 나쁘다고 써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성이 나쁘면 떨어져요. 10% 정도로 인성이 나빠서 떨어집니다. 인성이 좋으면 붙나요? 인성이 좋아서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데 인성이 좋아서 붙는 경우 10%. 10명 중에 1명. 진짜 좋은 애. 야, 이런 애 처음 봤어. 하면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적이 너무 떨어지면 와서 학업을 못하니까 붙기가 쉽진 않죠. 그러니까 인성은 고려 대상이라고 하기 어렵다. 발전 가능성은 여기 써 있어요. 자기 주도성. 내가 코로나 사태에 혼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내 생활을 잘 꾸렸어요. 자기 주도적이죠. 내가 공부 계획 세워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 나갔어요. 그리고 경험의 다양성. 이거 남들이 안 하는 경험들 했어요. 버스킹도 해봤고, 뭐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봤고, 뭐 했어요. 뭔가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해봤어요. 라는 생각이죠. 근데 학교에 오면 뭐 동아리 했어요.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이 리더십이라는 건 남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회장 했어요가 아니라 내가 책을 무지하게 많이 봐가지고 내 옆에 있는 애들도 다 책을 보게 전염시켰어. 리더십 있어요. 폭넓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존재감과 관련 있어요. 아, 걔 그거 잘하는 애. 그런 정도면 리더십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있는데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이 뭐냐? 네, 학생이 과제를 해내는 거 보면 아 얘는 그 어떤 문제 해결력이 있구나 뭐 그런 정도면 돼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안 써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어떤 이제 이런 자리에서 저한테 이제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이니까 서울대는 누가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답이 뭐예요? 서울대 지원자 중에 합격자가 생겨요. 네? 서울대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죠. 꿈에서 서울대를 지워버리는 순간 서울대 못 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이런 말로 바꾸면 뭐냐면 뭐 꿈이 커야 되는 거죠. 도전적 선택을 해라. 도전적 선택. 선택을 안 되는 리스크를 생각하고 도망가면 안 뽑아요. 학종은 도전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도전적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물리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 그럼 대학에 오면 얘가 어려운 과목 안 하고 계속 피해 다니거든요. 근데 학점은 좋아. 근데 배운 건 없어. 학점을 요구 배운 거 없으니까 얘가 결국 공시생이 돼버려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자기를 변명하면서 이렇게 되죠. 제가요, 생활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급 공무원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자기 변명으로 빠져버려요. 너한테 드린 돈을 네가 좀 변상을 해야 되겠다. 내가 세금 내서 운영하는 대학을 다녔으면서 서울대생한테 들어가는 학비 보조가 그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연세대학교 1,000만 원 정도 되고 자기 돈 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걔가 배우는데 필요한 돈을 우리가 낸다. 세금으로. 그럼 되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꿈이 큰데 꿈만 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학생이 수의대를 가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진짜 작년에는 수의대 캠프 가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선배가 있는데 올해 캠프를 안 한대.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KBS 도전 골든벨에 나왔던 질문. 그래서 뭐라 그랬겠어요? 큰일 났다. 작년에 캠프 갔다 온 사람 유리하고 올해 캠프 안 간 사람 불리할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에서 하는 캠프를 갔다가 그 캠프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해 가면서 그렇게 자기소개서 썼어요. 그럼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다. 도움 안 된다. 캠프에 가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밴드를 만들어서 공부할 자료를 모으면서 같이 토론하고 뭐 공부와 관련된 내용을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정보가 잘 축적되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수의대는 이런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알고 추가로 공부를 좀 더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썼어요. 도움 되겠죠? 대학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지속적 노력이에요. 동기가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대 프론티어 캠프 갈래요? 뭐 경제과에서 하는 캠프를 갈래요? 왜 관악구 학생들은 서울대 경제과에서 캠프 해주면서 뭐 강남구는 왜 안 해주나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서울공대에서 하는 프론티어 캠프를 가면 이 캠프를 하면 도움 된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데 입학본부에서는 공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입학본부에서는 무슨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캠프 온에도 붙고 안 온에도 붙고 캠프 온에도 떨어지고 안 온에도 떨어진다. 상관관계 제로. 캠프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와서 캠프를 보고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냥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공부를 했다지 캠프 갔다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정리를 하면 도전적으로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라. 그래서 어느 수준이 돼야 됩니까? 서울대 오려면 전국 몇 등 뭐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전국 1000등. 전국 이 분야에서 나는 독보적이야. 나는 나야. 나 같은 사람은 없어. 그렇게 하면 여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 공부 열심히 하기가 우리말로 책 잘 읽어요, 글 잘 써요, 뭐 영어로도 내가 글 좀 쓰고 영어로 말도 할 수 있고 영어 수업하는데 알아들어요, 뭐 그런 얘기. 근데 그 중에서 전공 적합성, 제가 간호대 갈 거거든요. 그럼 생투하투까지는 해야 돼. 제가 공대 가려고 하거든요. 뭐 미적분과 물리는 해야 돼. 제가 사회과학대 가려고 하거든요. 아무거나 해. 사회과학대 뭐가 없어요. 역사 철학을 하면 좋아요. 뭐 이런 정도.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인문계는 특성이 좀 적고 이공계는 그 적합한 과목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물화를 안 하는 애가 대학 가면 물화를 다시 배우기가 어려워요. 배우는 건 나이가 있어요. 대학 가면 영어 단어 안 외워지거든요, 벌써. 그것처럼 대학 가서 물어는 잘 안 돼요. 고등학교 때 해야 될 건 고등학교 때 해라. 전공 적합성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엊그제 뭐 학교 컨설팅을 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서울대는 저한테 물어볼 때 꼭 서울대를 물어봐요. 저는 민간인이거든요. 제가 서울대 입학사정관 지금 아니고요. 민간인이니까 저한테 추궁하지 마시고 답을 들으세요. 왜 서울대는 그 일반고 학생을 좀 적게 뽑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1년에 영재고 지망자가 11,0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1,000명 조금 안 되는 인원이 영재고를 가고 10,000명이 떨어져요. 그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과학고등학교를 지원하죠. 거기서도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과학 중점반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또 많아요. 거기 또 떨어져요.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배정이 안 돼서 떨어져서 일반 학교로 오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수한 학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건데 우수한 학생 뭐 여기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영재고등학교는 1년에 800명 영재고등학교도 다 서울대에서 뽑아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뽑지. 서울과학고 한 절반 정도 서울대 붙어요. 절반 못 오거든요. 근데 서울과학고 들어갈 때 그 학생 전체가 다 나는 서울 공대 정도는 우수워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나 절반밖에 안 들어온다. 이유가 뭐냐면 자존감에 있다. 자존감. 갔는데 야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 진짜 많네. 아 쟤 봐라. 야 진짜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위축되면 바로 떨어져요. 그냥 이제 제 후배들이 서울과학고에 선생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 있는데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끊어놨는데 나도 헷갈리고 잘 모르겠는 게 있거든. 박사들인데도 그래요. 근데 애들이 제가 학교로 나와서 풀어준다. 지들끼리 막 계속 불러간다. 근데 어떤 애들 구경하고 있다. 구경하면서도 자존감을 구기지 않는 애가 있고 구경하다 보면 자존감이 팍 상해가지고 그냥 확 절망해버리는 애도 있다. 거기까지 얘기를 해요. 사정관 입장에서 보면 쟤는 좌절했구나. 학점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3학년 때 쉬운 과목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떨어지죠. 공부를 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학고는 영어를 엄청 적게 배워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과학고 가려고 수학과학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선행했어요. 막 그러는데 영어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영어 못해도 가잖아요. 영어 어래도 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갔는데 일반고는 영어를 1학년 때 4시간, 4시간, 2학년 때 되면 뭐 4시간 혹은 6시간 이렇게 막 배워 나가잖아요. 3학년 1학기까지 배우는데 과학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올 만한 학생들은 2학년 1학기가 끝이에요. 조기 졸업해버리니까. 10% 조기 졸업, 10% 조기 졸업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에 있는 과학고들이 실제로 그보다 좀 더 많이 해요. 20에서 30% 정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학생들이 조기 졸업해서 지원을 하는데 영어를 배운 학기가 3학기인데 합해가지고 한 뭐 많으면 7, 8단위 정도 되지. 2시간, 2시간, 3시간. 영어 안 늘죠. 학교 오면 영어 강의를 못 들어요. 동아일보에 났어요. 재작년에. 교수님이 영어로 강의하자 문을 열고 나가서 군대 갔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현재 학업 역량이 아니라 영재고등학교 깊이 있게 배웁니다. 대학과정까지 배워요. 혹은 과학고등학교 일반고보다 훨씬 더 전공을 깊이 있게 배워요. 그 다음에 일반고
그냥 얕게 넓게 배워요. 그런데 대학에 와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과학고 애들은 뭘 배워요? 과학고 학생들은 영어를 공부해요. 밤새 영어 단어 외울 때 일반고 학생들은 전공을 공부한다. 그래서 결국 이 상업명은 비슷해져요. 영재고등학교는 학점이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류예요. 왜 오류냐면 영재고등학교 애들 중에서도 대학에 와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몇 있는데 영재고 출신 애들이 워낙 적잖아요. 한둘이 공부하는 학점 팍 망치면 평균이 떨어져요. 그러나 많은 애들은 공부 잘해요. 의대 어때요? 의대? 우리의 관심. 그때 갔던 그 지방교육청에서 광주교육청에서 컨설팅 해달라고 해가지고 학교 컨설팅 하러 갔는데 우리 학교 학부모의 60%는 의사세요. 우리 애들은 절반 이상의 의대를 가길 바라요. 영재학교 가면 의대 가기 유리하지 않죠. 아예 못 가게 있고요. 그런 부분들. 어떤 학생이 영재학교 갔는데 떨어졌대요. 이제 이 동네에 있는 뭐 여고를 다녔던 학생인데 여고인가? 아 공학구나. 이 동네에 있는 학교, 대치동에 있는 학교 다녔던 학생인데 이제 고3 때 갑자기 고민이 된 거예요. 공부 어디까지 했냐 그랬더니 이미 중학교 때 그때 미적과 기하백과까지 다 끝냈고요. 그래 그럼 영어 다 맞겠네. 거의 다 맞아요. 뭐 걱정할 게 뭐 있냐. 수능 다 맞아서 대학 가면 되지. 수시는 그냥 내도 되잖아. 네, 그 학생의 고민이 그거예요. 동아리 활동에서 국가관이 드러나는 게 별로 없어서 혹시 내가 불리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물어보길래 아니 한국사 성적 좋으면 국가관이 드러나고 뭐 국어 열심히 하면 뭐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국가관을 드러내는 동아리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염려하지 마라. 제가 그 다음 물어봤죠. 영재학교 떨어졌지? 근데 그렇대요. 왜 떨어졌어? 그랬더니 창의성 검사에 떨어졌대요. 영재성 검사에서. 그게 서울대 가는데 방해될 것 같냐 아니냐 그랬죠. 겁이 나긴 해요. 의사는 창의적인 사람을 뽑지 않거든.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해라. 환자를 창의적으로 보면 안 되죠.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는 참 독특하게 나를 보는 것 같아. 제가 마루타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의대에서 의대생을 뽑을 때 창의적인 사람을 중시하지 않아요. MMI에서도 창의적인 사람을 중시하는 건 아니에요. 답변을 창의적으로 한다고 유리하지 않아요. 상식에 기반을 둔 판단을 하는 사람이 더 유리해요. 나중에 면접 보고 난 다음에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애들은 학교에서 좀 멍청한 애들만 붙은 것 같아. 똘똘한 애는 다 떨어지고 왜 멍청한 애들만 붙은 것 같지? 왜 멍청한 애들은 면접을 잘 본 것 같지? 의사라는 직업 자체 특성이 창의성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문제가 대학별로 좀씩 다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희망하는 직종별로 좀 다른 문제. 공대는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의대는 창의적인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다른 식으로 보고 일반고냐, 과학고냐, 영재고냐, 뭐 외고냐, 국제고냐 다 다른 방식으로 본다. 현재 학업 역량이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얘가 잘 성장할 건가. 잘 성장해서 뭐가 됐으면 좋겠죠?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어서 학교 발전기금 많이 냈으면 최고죠. 동국대학교 전공적합성이 가장 비중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말이 요거예요. 전공적합성은 동아리 활동이냐? 노.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이게 교과. 이게 이제 만점자라면 이게 창체인데 만약에 서울대라면 이거보다 더 이쯤 있을 거예요. 이쯤. 여기가 서울대. 교과 이만큼 있고 창체 여기 있어요. 근데 건국대. 교과 이만큼 있고 창체가 이만큼 있고. 가천대. 교과 이만큼 있고 창체가 이만큼 있고. 왜 그런지 아시죠? 볼 게 없어. 수업을 참가를 하고 뭘 알아야지 반영을 하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자기소개가 중요하죠. 비교과 중요하죠. 우리나라에는 비교과 중요한 대학이 많아요? 교과 중요한 대학이 많아요?
비교과 중요한 대학이 많죠. 교과 중요한 대학은 학교에서 그래도 1, 2등급 하는 그 애들이거든요. 수업에 잘 참여한 학생들. 그죠? 그러니까 이쪽 대학의 중요한 건 뭐냐면 동아리가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교과도 아니라고 써있지도 않아요. 서울대 같으면 교과야 이렇게 써있겠죠. 교과 90%에 나머지 창체는 비교과는 덜 중요합니다 이렇게 써있을 거고, 비교과에 치중하지 말고 교과를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할 거고, 앞으로는 수상도 뭐 한 학기별로 하나씩밖에 안 보내니까 실제로 뭐 학교에서 이 경시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배경 자료가 없으니까. 상에도 너무 목맬 필요가 없어요. 뭐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우리 학교는 안 했는데 이 학교 이게 동아리 이 경시대를 했을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런 말을 해놨어요. 모집 단위별로 반영 교과가 정해져 있나요? 하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해놨죠. 뭐야? 모집 단위로 반영 교과가 정해져 있냐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뭐 내가 의대 갈 건데 생투하트 안 해도 가나? 어려운 수학 안 해도 가나? 못 가요. 그러니까 그거 있어. 전공 적합성이라는 건 있어요. 근데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있지만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내가 의대 가는데 세계사 했어. 괜찮아. 의대 가는데 지구과학 했어. 괜찮다니까? 문화생을 했다면 지구과학 해도 괜찮고 세계사를 해도 괜찮고 세계지리 해서 괜찮아요. 프랑스어를 했어. 괜찮아. 뭐 어때 그게. 제외국어 2개 했어. 2개 하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이 밖의 것, 핵심인 것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네가 좋은 거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 말을 잘못 읽어가지고 미적분 안 해도 된다고? 의대가 무슨 미적분이 필요했겠어? 안 했어요. 못 가. 미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미대 가는 학생이 그림 잘 그리면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실기 100%인데 그림 잘 그리면 가겠지. 그런데 좋은 대학은 네가 원하는 대학은 대개 실기 말고 난 나머지가 한 20%나 30% 있거든. 근데 실기는 5배수를 뽑아놓으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애들 그림 다 잘 그려. 그죠? 그러면 결정력은 그림에 있을까요? 공부에 있을까요? 공부에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그림에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다니는 지금 시절은 공부에 있어요. 좋은 대학은. 그런 식이에요. 의대 가는데 뭐 미적분과 기하가 필요하냐, 물리가 왜 필요하냐,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잘 배울수록 더 많은 깊은 것을 배울수록 얘가 학업 역량이 있다는 걸 드러내죠. 나머지는 똑같이 잘해. 그런 면에서 이 말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잘못 해석하면 쉬운 거만 배워도 된다고 서류평가에서 떨어집니다. 서울대학교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이 없어요. 신기하게.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뭐 그렇게 보여요. 인성, 개인적 특성, 학업의 소양, 인성, 호기심이 있어 자기조적이야 발전 가능성이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전공 적합성 어디가 있어? 서울대학교는 전공 적합성이 왜 없을까요? 다 잘해. 다 잘한다고 본다. 전공과 관련 있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 잘한다고 본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요 1, 2, 3, 4, 5번에 있는 건 대학을 가는데 중요한 거예요. 대학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것. 뭐 글 잘 써야 되고 독서 잘해야 되고 뭐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울고 말았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성이 있어야 된다. 공부를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야 돼. 근데 요건 뭐냐면 대학도 어려운 과목 내면 수강생이 없을까봐 그러면 상당을 안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도전적으로 이수해라. 근데 이 고등학교 때 도전적이라는 것이 수능에서 애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과목이 도전적인 거예요. 시험에서 선택 적게 하는 과목은 분량이 많거나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공부하기 어렵다.
이제 공부가머니에 나와서 인터뷰한 학생인데 이 수능 만점자 중에서 얘네들 다 수시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맞추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점 맞았다. 근데 얘는 원래 서울대 그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했는데 만점 맞았지만 면접하러 갔어요. 자전 그냥 다녀요. 얘는 서울대 경영학과 지원했는데 얘네 다 그 수능 최저가 있는 건 아닌데 수능 최저가 있는 다른 대학이 있죠. 고려대학교. 그 대학에 떨어지면 거기 가려고 수능 최저 있는데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맞았다. 얘는 청신국제고를 갔는데 이 학생은 그 일반전형 서울대 일반전형인데 떨어진 것 같아요. 이 단계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면접 보러 안 갔다. 수능 다 맞아서 서울대 가려고 서울대 사회학과 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들 그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학생은 그 개념을 요약한 꿈틀노트라는 게 있대요. 조그만 공책 손 안에 들어가는 꿈틀이 꿈틀꿈틀거린대요. 원래 뭐 꼴찌했대나 뭐 그런데 꿈틀꿈틀 해가지고 전교 1등까지 올라왔다고. 1등은 안 하고 전교 한 10등쯤 했대나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얘도 개념을 정리한 노트를 들고 수능 시험장에 갔다. 개념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개념 모르면 좋은 성적 나올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방송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한 이야기를 다 빼놓고 그냥 공부한 얘기 각자 한 얘기만 나왔었어요. 실제로 방송 녹화는 저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방송이 엄청 짧아요. 제가 쓴 책에는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교생활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엄마가 읽든 애가 읽든 한번 읽어보세요. 서울대 웹진 아롤이라는 데 있는데요. 2015 개정교육 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인데 이걸 누가 썼냐면 현재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이 쓴 글이에요. 근데 이런 거예요.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수학 경제과 하려면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내용 써 있어요. 원문을 내려받아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건 핵심적인 몇 마디만 이렇게 골라놓은 건데 워낙 안 읽을 거니까. 그래서 문화생지 다 배우면 좋아요 라고 학생이 썼어요. 그 얘기는 곧 뭐예요? 서울대 공대 오려면 문화생지 다 배우는 게 좋다. 근데 우리 학교는 3개밖에 못하거든? 우리 학교는 문화생, 화생지 3개밖에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2학년은 자율동아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안 배운 과학동아리 하나 해. 안 배운 분야를 해. 안 배운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을 책으로 읽어. 제가요 물생지를 선택했어요. 그래? 화학은 책으로 읽죠. 일반화학 읽고 있어요. 무슨 일반화학을 독서라고 읽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읽는 건 아니죠. 뭐 일반화학 교과서를 화학 원투 교과서를 사서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뭐 공동교육과정 가서 화학 실험을 배웠어요. 근데 아직 공동교육과정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뭐 친구들하고 같이 자율동아리 만들었다고 학교에다 얘기하고 같이 아닌 공부를 하나를 좀 해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역사 철학도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뭐 수능에 배우든 안 배우든 2학년, 1, 2학년 때 세계사와 철학에 관련된 책들을 좀 읽어봐라. 그것을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해해야지 수능도 잘 보게 된단다. 이건 뭐 안 해도 되는 얘기고요. 혹시 프린트를 받으셨다면 프린트 안에 보시면 되는데 근데 학생이 과목 선택을 해가는데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 대학을 가기를 바래요. 그러면 일단 어려운 과목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공부를 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하기 싫은 것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하기 싫은 것도 열심히 하는 학생. 우리가 대학에서 볼 때 얘가 이제 스카이 대학에서 볼 때 이 학생이 정보를 배우는데 버렸네. 기술과정을 배우는데 버렸네. 그럼 하기 싫은 거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하기 싫은 거 안 하면 대학 레벨이 팍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수능으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쭉
과목들을 쭉 늘어놓고 내가 앞으로 이 과목들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좋아하는 과목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진로를 만들어 간다. 는 거죠. 진로가 미리 정해지면은 그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그 거창고등학교에 학생들 뭐 좀 질문 받아달라고 오라고 그래서 갔었어요. 거창까지 버스 타고 왔는데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진로유함을 어디 쓸 데가 없잖아요. 대학을 앞으로 안 보낸다니 진로를 녹여가지고 세특에다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공부를 열심히 해. 무슨 진로는 무슨 진로야. 네가 만약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뭐 역사 철학이라면 역사 철학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 공대 가려고 한다 그러면 물리학 열심히 하면 되지. 물리학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네가 가는 대학에 생명과학을 필요로 하는 거라면 생명 열심히 하면 그게 바로 너의 진로야. 근데 생명이 싫은 학생이에요. 그럼 그걸 가면 안 되지. 제가 물리 싫거든요. 가지 마. 그죠? 가면 힘들어. 인생이 힘들어. 왜 인생 그렇게 사니?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아하는 과목을 늘려라. 싫은 거거든요. 싫어도 그냥 늘려. 저는 지리를 싫어해요. 앞으로 좋아하게 될 거야. 여행한다고 생각하고 지리 세계를 넓혀봐.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절로 먼 나라 이웃 나라도 좋아지고 세계 문화계 엄청 좋아져. 관심 있게 좀 봐봐. 그런 내용들이죠. 제가 물리가 싫거든요. 뭐 저는 생명은 싫어요. 그럼 야 연세대학교는 못 가겠다.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는 생명과학이 필수예요. 왜냐하면 얘가 전기전자인데 바이오를 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당연히 전기전자 그러면 물리 그 다음에 화학 이렇게 갔는데 물화가 아니라 물생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화학이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들을 다 묶어놔서 대학에서 뭘 가르치는지를 뭘 배울지 어떤 게 전공인지를 찾아보면 그러면 바로 그게 너의 진로가 되는 거다. 그게 현행 교육과정이에요. 진로가 결정이 됐으면 그 진로가 결정된 것들을 고르면 되죠. 근데 진로가 결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네가 좋아하는 과목을 늘려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 과목들을 뭉쳐서 너의 진로가 만들어진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이게 공통이에요. 되게 이제 문학 독서 이게 수능범위죠. 수원 수투 수능범위고 영화 영투 수능범위잖아요. 3학년 때 고전 읽기를 했어요. 미적분을 했어요. 뭐 경제 수학을 했어요. 이렇게 뭐 할 수가 있죠. 미적분이랑 경제 수학 중에 했어요. 수시라면 3학년 2학기는 안 들어가니까 관계없죠. 근데 얘가 탐구 영역을 보니까 화지, 물생 다 했네. 내가 다 했대. 얘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괜찮은 학생이에요. 그리고 역사에 관심이 있어요. 역사에 관심이 있다는 건 그냥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얘는 다른 학생보다 역사에 관심이 있구나 이거지. 이게 대학 가는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걸 다 했으니까 얘가 뭐 이공계통에 어디든지 가겠네 이렇게 할 거고, 얘는 사회를 열심히 하고 미술 프로그래밍 했는데 화학 물 했어요. 물리를 왜 여기서 했는지 모르지만 물리부터 하지 않고 여기서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학기에서 이렇게 순서가 만들어졌겠죠. 여기는 화지, 물생 이렇게 했나봐요. 그죠? 물리가 여기서 있어요. 얘는 프로그래밍, 미술, 얘는 뭐 미디어 쪽, 컴퓨터 쪽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은 들죠. 물투와투를 했어요. 계속해서 미술사, 철학, 물투와투. 이 학생은 아마 컴퓨터, AI 그런 쪽에 관심이 있나 보다. 의대는 아닌 것 같아. 생명을 안 했잖아요. 그죠? 얘는 사회만 했네. 얘 문과네. 그런데 여기 하니까 갑자기 화생을 했어요. 뭐지? 네. 물화를 안 하고 화생을 했고 화투 생투를 했다. 영화 비평을 했다. 얘가 농생대, 간호대, 뭐 식량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이 학생은 어디로 갈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니까 진로를 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배울 과목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핵심인 것이 있고 핵심 이외의 것이 있다. 그런 정도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요. 국정원 바꾸는 뭘 못 바꿀까요? 출신 고등학교를 못 바꿔요.
대학을 한 번 더 나오면 됩니다. 그죠? 연세대학교 다녔는데 마음에 안 들어. 서울대 다시 다니면 돼. 그럼 어디 나왔어? 서울대 나왔어요. 고등학교는 못 받고요. 그래서 이제 진로 관련된 이런 경로를 세워라 해서 학교 선택을 하는 건데, 우리 다 됐잖아요. 다 넘어가면 되고요. 이 뒤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중학교 학부모님 계시다 그래가지고 준비했던 건데, 넘어갈게요. 영재학교 가면, 영재학교 다니잖아요. 그러면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AP 과목이라고 해서 배워요. 대학 오면 그 과목을 다시 배워요. 서울대라면. 서울대 아니고 카이스트나 아니면 뭐 다른 유니스티스 이런 데는 학점 인정을 해줘요. 근데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애들은 대부분 다시 배워요. 왜냐하면 다시 배워서 F를 맞고 싶거든. 그래서 영재고등학교는 지금도 학점제다 정량평가, 절대평가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4.3 만점으로 해서 4.06 맞았어요. 그리고 아주 잘한 거죠. 평점 A.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넘어가도 되는 거고, AP가 있다, 연구활동도 있고, 뭐 졸업요건, 영어도 있고, 과학고등학교는 이렇습니다도 있고, 다 넘어가고, 일반고의 과학공정학교는 물화생기 원투를 다 배우는데, 물화생기 원투를 다 배우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다 잘하면 좋은 대학 가요. 근데 애들이 다 잘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에 가서 하나쯤 없는 데 가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서로 경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을 해라. 난 일반고니까 불리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고니까 불리해. 나는 뭐 자사고니까 내신이 안 나서 불리해. 뭐 누구나 다 왜 불리하다고만 하지? 이런 상황을 이기고 유리하다고 바꿔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굉장히 괜찮아, 유리해, 즐거워 이렇게 바꿔라. 외고도 배우고 국제고 뭐 다 있는데 일반고 사례도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쪽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서울대학교의 그 가이드북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얘기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이 서울대 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왜냐하면 애들한테 글을 받아서 선택해가지고 실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몇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세요. 왜? 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걸 배우지? 내가 이걸 왜 공부하지? 혹은 내가 이 전공을 왜 선택하려고 하지? 내가 의사가 왜 되려고 하지? 이런 것들.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1년에 5명은 그만두고요. 몇 명 더 전과를 해요. 의대에서. 의대 싫대요. 엊그제 만난 분은 우리 아들이 의대를 다녔는데 애가 환자 보기 싫다고 방사선과예요. 영상의학과 다녀서 환자는 안 만났는데요. 어떤 사람은 해보다가 정신을 잃고요. 지금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즐겨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왜 하려고 하지? 왜를 해라. 잘 읽고 잘 써라. 네, 그렇습니다. 늘 필기를 해야 되고 일기를 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어른들한테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저께 일기를 쓰는 게 중요해요. 치매 엄청 예방해야 됩니다. 어제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저께 한 걸 쓰려고 하면 힘들거든. 그저께 일기를 써라. 독서를 하세요. 마지막. 지난해의 수능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런 김기택 시의 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에서 이렇게 생각했다. 새라는 건 여기 새가 있는데 새는 새장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가 우리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알레고리다라고 이제 써 있는데 1, 2, 3, 4, 5 중에 골라라 하거든요. 근데 학교 공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시를 가지고 네가 글 써봐 이렇게 쓰죠. 글을 썼는데 그것을 문제로 풀 때는 수능은 이렇게 풀어요. 근데 이 답이 4번이에요. 새 장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의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본질이 아니고 그 허상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진짜 치졸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푸는 연습 진짜 해야 됩니다. 학교는 이 자리에다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다. 일상에 충실하다 보니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고 본질을 인간의 본질을 뭐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이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틀렸다는 문제를 골라내는 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못 골라요. 근데 이거 언제 해야 되냐면 그 수능 강좌는 현우진 강사는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난 다음부터 연습하면 된다. 그전에 개념 공부를 충실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충실이 안 됐으면 제가 공짜로 설명할 거 떼놨으니까 개념 공부 따로 하세요. 얘기를 하더라고요.